안녕하세요. 분양두더지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보실 때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 바로 관리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특히 경기권 쪽에서 지식산업센터 월세가 꽤 저렴하게 나오는 곳들이 있어서 많이들 알아보시죠? 그래서 처음 보면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월세 생각보다 괜찮네? 이 정도면 부담 없겠는데? 이렇게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월세는 싼데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관리비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 전기세까지 붙으니까 체감이 확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인터넷 후기들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경기권처럼 요즘 지상 공급이 많고 월세가 저렴하게 형성된 지역에서는 이런 말이 더 자주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관리비가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건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리비 자체가 무조건 큰 상품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주택하고 아파트 차이를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주택은 내가 직접 신경 써야 할 게 많잖아요. 청소, 관리, 유지보수, 문제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따로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다 같이 관리비를 내죠. 청소도 하고 공용전기도 쓰고 승강기도 관리하고 시설도 유지하고 공동으로 써야 하는 부분을 같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도 비슷한데요. 건물 청소, 공용부 전기, 승강기 유지, 경비, 시설관리처럼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건물 운영 비용은 입주사들이 같이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이상하게 볼 건 아니고 또 무조건 비싸다고 볼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 관리비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느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리비는 그냥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공용 전기료, 수선 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 그리고 각 호실이 실제로 쓴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기 같은 사용료가 더해지면 체감 관리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 어떤 분들은 지산 관리비 너무 비싸다 이렇게 느끼실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실률 때문인데요. 공실이 많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점검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를 안 할 수도 없고요. 공용부 전기를 안 쓸 수도 없고 시설 관리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즉, 건물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데 입주가 덜 찬 현장에서는 그 비용이 입주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더 크게 체감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월세가 싸길래 들어갔는데 막상 관리비 고지서 받아보면 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경기권처럼 공급이 많았던 지역, 공실이 높은 현장, 입주가 덜 찬 곳들은 이런 체감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사용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관리비 비싸다. 이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 거죠.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현장의 상황이 그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지식산업센터라는 상품 자체가 원래 관리비가 과하게 큰 게 아니라 공실률이 높은 현장인지, 공급이 많은 지역인지, 건물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관리비는 어떤 면적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꼭 봐야 됩니다. 전용 면적은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공급 면적은 여기에 복도나 로비 같은 공용 부분이 일부 포함된 면적입니다. 계약 면적은 그보다 더 넓은 기준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평수라도 체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처럼 보여도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모르고 들어가면 좀 나중에 당황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걸 걷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물의 장기적인 수선이나 큰 보수에 대비해서 미리 적립해두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건물 전체에 필요한 보수 비용을 각
호실이 조금씩 나눠서 미리 쌓아두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갑자기 큰 돈을 한 번 이렇게 걷기보다는 이 적립된 비용 안에서 먼저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던 관리비보다 나중에는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 들은 금액보다 더 나온다고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돈은 나중에 퇴실하실 때 안 쓴 부분에 대해 정산이나 환수가 되는 구조여서 완전히 없어지는 돈만은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리비는 현장마다 차이가 크고 특히 공실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공실이 많으면 건물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호실이 이렇게 적은 호실에서 나눠가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지식산업센터라도 관리비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들어가실 분들은 월세만 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물론 이렇게 월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실률이 어떤지, 관리비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전기나 냉난방은 별도인지, 장기수선 충당금은 언제부터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월세는 저렴해서 괜찮았는데 매달 나가는 돈은 크다.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지식산업센터 관리비가 무조건 비싸고 싸고 이게 아니라 어떤 현장에 들어가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분양가나 월세만 보지 마시고 관리비 구조까지 꼭 같이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들어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양두더지였습니다.